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수요일 밝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리플 가격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리플 빅뱅의 저자로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815 머니톡 여기서 또 인터뷰를 할 것 같은데요. 와, 구독자 규모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을 하네요. 저한테는 또 굉장히 큰 무대에 가서 리플에 대한 그런 가치를 전파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제가 공부한 것들 좀 차근차근 모르는 분들께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영상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도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불장의 초입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얼마 안 된 기사예요. 그쵸? 항상 그 불장 사이클에 사기 피해가 정말 많아요. 특히 암호화폐를 필두로 한 웹 3.0 회사에 투자해 보세요. 이 코인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서 찍어내는데 엄청 좋을 거예요. 세상을 바꿀 거예요. 투자하세요. 이런 식의 어떤 뭐 강연이 열린다. 어떤 지인의 초청으로서 지인의 추천으로서 투자를 한다.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 수천 명 이상 한국 투자자들 암호화폐 지금까지 아마 이런 폰지 사기라든지 그쵸? 얼토당토하는 프로젝트성 코인 추천해가지고 사가지고 굉장히 큰 손실을 입으셨던 저희 구독자 선생님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1대1 컨설팅을 해보면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한 열에 7분, 8분 정도는 제가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강남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강의 듣고 뭐에 홀려가지고 그거 샀는데 크게 물려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라도 이제 정말 불장, 내년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코인 혹은 처음 들어보는 웹 3.0 회사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시가총액을 봐주세요. 우리 코인 마켓캡 들어가면 1위부터 뭐 1000위, 만위, 지금 코인이 2만 개 넘게 있는 거 아세요? 그 중에서도 탑 30, 탑 20권 안에 있는 코인들,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것은 그 기관의 자금,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채택이 됐고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기 전에 나 이 코인 처음 들어보네. 시가총액이 매드지. 만약에 그게 100위권, 200위권 밖에 있다? 그러면 최대한 투자를 좀 더 고심해보고 안 하는 쪽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제 유튜브 댓글에 종종 이런 댓글 달리거든요. XRP뿐만 아니라 뭐 XAI17A 이거 공유해줘서 고맙다. 이게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거에 대한 비디오를 봤다. 이거 너무 프로젝트가 기대된다. 이게 바로 그 스캠성 프로젝트 폰지 사기거든요. 제가 이 댓글을 계속 숨기기 하고 삭제를 해도 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와서 계속 달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계속 이제 신경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게 노출이 되는데 코인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데다 막 대댓글을 다세요. 이거 나도 사고 싶은데 어디서 투자할 수 있냐. 절대 이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된다. 저는 XRP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죠. XAI17A 이런 거 언급해 본 적도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께서 잘 걸으실 수 있는 내공과 인사이트를 반드시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좀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리얼 USD죠. RLUSD가 나올 시간이 뭐 하루 정도 남았나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4일 날 완전히 어프로브, 승인이 되게 됩니다. 어디서 승인해준다 말씀을 드렸죠? NYTFS라고 하는 뉴욕 금융 서비스 감독청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리플에 대한 법적 공방, 항소 이슈가 클리어하게 끝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RLUSD가 이 금융서비스청에서 뉴욕 금융서비스청에서 승인됐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이미 리플에 대한 소송의 이슈는 지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항상 언급드렸죠. 이 RLUSD가 많이 발행이 되고 소각량이 많아질수록, 즉 트랜잭션의 활용이 많이 될수록 기관의 채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뒤에는 이미 업홀드라든지 비트스탬프, 블리시, 코인메나, 문페이 등등 여러가지 거래량을 탑재한 거래소나 기관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RLUSD에 대한 트랜잭션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리플의 소각량은 더욱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 반드시 연동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전 골드만삭스의 임원이었죠. 라울 팔이 나오면서 굉장히 최근 기사입니다. XRP에 대해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 리플이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죠. 그 성장에 박수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과거의 라울팔은 리플에 투자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야. 나는 SEC로서 공격을 받았어도 리플을 계속 매수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했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어요. 본인의 유동자산의 90%를 팔고 갑자기 솔라나 쪽에 굉장히 친솔라나적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리플을 되게 등한시하고 조금 비하하는 언급 또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 그러죠? 아, 내가 틀렸어. 리플은 인정받을 만해. 골드만삭스의 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과거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부문의 부사장까지 역임했었던 린다 존스는 리플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초창기에 애플과 아마존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초창기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또한 그 린다 존스는 리플을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 한창 리또 속이 단행됐을 때 그런 인사이트를 펼쳐왔는데 우리는 이런 기사거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들끼리의 움직임, 공식 문문, BIS가 지금 어떤 걸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스위프트망에 어떤 기준이 탑재되면서 그 안에 어떤 블록체인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가치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그 비트맥스의 전 창시자죠. 그 아서 헤이즈 역시 리플은 완전 쓰레기야, 폰지 사기야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유명 인사들의 이 샤라웃 자체가 그 기득권 세력들의 하나의 움직임으로써 입김이 들어간 개미털기의 활용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서예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라울팔처럼 본인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날 또한 우리한테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퍼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리플이 ISO 2002와 연관된다 라고 하면서 모두 가짜 뉴스에 속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 불러야 정확하다. 갑자기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ISO 2002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가입되어 있는 것은 맞다. 다만 리플 XRP가 ISO 2002를 준수했다고 퍼지는 루머는 리플과 리플 사이의 착각에서 벌어진 촌극이다. 정말 개념조차 모르시는 분이 이런 기사를 작성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또한 개미 털기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된 퍼드 기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국 거래소에서 업비트 거래량만 보더라도 리플의 거래량 보셨나요? 비트코인을 따라잡으면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거래되고 있었다라는 거. 또한 해시드 공동창업자의 김성호님은 우리나라에서 리플을 과거부터 구매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줌마들을 칭하면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 고트라고 덧붙이고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워낙 리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가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화까지 뿌려대면서 리플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을 흔들리게끔 팔게 하게끔 하는 그들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기사를 보더라도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기사를 썼던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개념도 안 잡힌 사람이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미 언론이라든지 미디어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는 하나의 선전도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리플사는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나온 하나의 회사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만든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 XRP 레저이며 B2B 결제, 금융기관과의 결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리플 네트워크죠. 그 안에서는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쓰일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를 봤을 때
본인들이 이 스위프트의 규모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내놓으면서 리플의 CLO죠.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트는 미국의 모든 은행이 앞으로 리플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 한 장의 사진으로서 빨간색이 리플의 트랜잭션이고요. 파란색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거든요. 현저하게 XRP가 활용되는 트랜잭션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한 리플사의 비전을 조금씩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XRP를 활용한 ODL이죠. 리플 페이먼트는 전 세계로 뿌려지면서 특히나 싱가포르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고요. 아시아넥스트에서 일본과 스위스까지 연결이 되며 태국 시아은행 기억하시나요? 이미 SCB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자금이체 기업 튠즈라든지 니움이라든지 투시2P를 통해서 엄청난 돈이 XRP를 활용해서 이동되어지고 있다. 월 4억 달러 규모의 P2P 송금 결제를 이미 리플의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로서 활용하고 있다. 왜 영란은행에서 리플에 대한 개념 증명을 했을까요? 왜 미국에서 최초의 은행이죠. 뉴욕 멜론은행에서 리플에 대한 분산 원장 기술과 인터레저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 증명을 하며 ISO 2002 그 메시징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조금씩 절차를 밟아가고 있을까요? 이미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권 세력들은 리플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종료했고요. 2025년 11월까지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비하기 위해 조금씩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최근에 리플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디지털 금융 혁신 포럼을 개최하게 됐는지, 이미 우리나라를 필두로 한 자금이체 기업이죠. 센트비, 와이어베일리, 한패스 모두 다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왜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회사 자금이체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을까요? 그들은 12년 동안 지금까지 인프라를 깔아왔고요. 이제 슬슬 가치가 반영되는 시기, 카운팅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거리, 말도 안 되는 기사에 속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리플의 폭발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SEC가 그렇게 눌러놨을까요? 4년이나 눌러놨는데, 그쵸? 근데 그 4년 동안 정말 어불성설의 움직임이 너무나 많이 보였어요. 그쵸? 어떻게 오바마 정부 때의 재무부 장관이 리플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리플의 고문이었던 마이클 바가 연준의 부의장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소송에 묶인 회사가 어떻게 유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 유수대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과거 게르 겐슬러 역시 블록체인에 대해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비전을 내세웠는데 SEC에 들어오자마자 저승사자 역할을 단행했다? 그리고 리플을 실제로 기소한 제이 클레이튼 마지막 임금날에 꼭 리플을 기소하고 떠나야겠을까요? 그리고 떠나고 나서도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 고문으로 있었죠? 갑자기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쇼, 하나의 자작극에 불과했다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죠. 이 그레이스케일 안에서 여러가지 단일 트러스트 상품, 그 중에서도 지금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네요. 스텔라 루멘과 XRP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샌드박스와 항상 같이 가는 코인이죠. 이 마나, 디센트럴랜드 역시 조금씩 가치 반영이 되면서 이미 그 뒷배로는 애니모카 브랜드가 붙어있다. 기관의 채택은 끝난 메타버스계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포트폴리오의 NAV, 순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단독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이제 슬슬 완전한 소송의 마무리가 우리 쪽으로 오면서 이제 SEC가 아닌 CFTC 쪽으로의 힘이 커질 준비가 되어지고 있겠죠. 아직까지 리플에 대한 현물 ETF, 블랙록에서는 신청하진 않았지만 신청할 수밖에 없는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유럽의 ETP 상품을 이끌었던 위즈덤 트리가 이제 슬슬 미국에서도 XRP에 대한 현물 ETF 출시를 위해 허가 공식적인 요청을 했다. 카운트다운, 그 폭발의 시기, 블랙록이 리플 현물 ETF를 신청하면 그날이 바로 폭발의 시기가 될 확률이 충분히 높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기다리면서 수량 모아가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었죠. 로버트 캐니어 주니어가 나오면서 그의 러닝메이트와 함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로서 식사를 결제했다 나오고 있네요. 이제 슬슬 블록체인을 탑재한 결제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소액 결제 정도는 이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하루에 5조 달러 규모, 1년을 봤을 때 156조 달러 규모 그 시장 캐파시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선택한 리플 네트워크, 지금 ISO 2002로 감싸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조금씩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결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 고래들이 XRP를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최근 기사죠. 몇 개 기사만 찾아보더라도 업비트를 활용해서도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치하고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리플의 랠리, 개인이 주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김치 프리미엄 마이너스 역풀을 보여준다는 것은 한국의 대중 투자자들이 아직 코인 시장에 눈을 뜨지 않았다. 즉 우리에게는 기회의 순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죠. 크립토컨트 CEO가 말하죠. 코인베이스의 고래들 XRP 랠리를 주도했다. 미국 그 버거형들이 계속 리플에 대한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겠죠. 왜 그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XRP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매하고 있을까요? 아직 올라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한 전문가는 XRP가 20달러까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내년 연말까지 시계열을 약 1년 정도만 놓고 보게 된다면 20달러, 30달러 이더리움에 대한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은 시점 과거의 정고점이죠. 약 5,000원, 4,925원을 돌파해 주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항상 매도를 할 때 전고점 넘어서 조금씩 분할적으로 하시고요. 시계열을 내년 그리고 2030년까지 좀 더 길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를 통해서 마라홀딩스와 같은 채굴 회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블랙록을 필두로 한 피델리티와 같은 현물 ETF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디지털 금,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비트코인 가지고 XRP에 대한 진가를 활용해서 국가부채를 송두리째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티켓을 가졌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퀀텀 점프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을 들이셔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인사이트와 내공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2025년 그리고 2030년 다음 사이클까지도 약 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는 꾸준하게 길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인드셋 탑재하시길 바란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